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자신이 문건을 좀 남겼습니다. 여러 가지 그 연예계 추악한 것들과 함께 블랙리스트, 그런 리스트까지, 성삼란 리스트까지 남겼는데요.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당시 그거와 관련돼서 문건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떠돌았고, 그거와 관련해서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문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장자연 씨 전 매니저였고요. 그 사람이 또 자신의 측에서 이 문건이 유출됐다. 그래서 당시에 그 연예계와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. 네, 이 당시에 이런 유서가 있었죠. 저는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.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. 라고 시작한 이 문건. 네. 이 문건. 그런데 이 문건에 등장했던 5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. 그 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덮였던 그 사건이죠. 맞습니다. 문건이 유서고 결국은 리스트가 됐는데 실제로 죽을 사람, 사망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뭔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금융이라든지 매니저 조사를 했습니다. 당시 문건을 공개했던 유 씨라든지 대표 김 씨는 입건돼서 체포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문건에 등장했던 사람들 8명 중에 5명 정도는 입건을 했지만 나중에 무혐의를 받았고요. 네. 또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다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. 이유는 사실 금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문구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, 아하. 예컨대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어떤 매매가 상납이 있었는 이 부분인데 그거는 당사자 불러 조사하면 그냥 힘들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요, 이번에 대검찰청이 추가로 제안한 이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사건들 보면 장자연 씨 사건 외에도요,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살인 사건들이 여러 건이 포함이 됐습니다.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, 과거에 보면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고 한다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친일파 청산, 역사 바로잡기, 또 그 다음으로 가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,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과거사 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가요? 미제 사건, 경찰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이번에 들어갔어요. 이건 어떻게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까? 아니요, 시대상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네.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적폐 수사를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적폐 수사가 좋긴 한데 지금 영화에 한 유명한 대사를 인용한다면 야당 한 놈만 팬다라는 이런 네. 식으로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찰 쪽에서 개혁위 쪽에서는 지금 이런 적폐 수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. 이렇게 그 정치적인 사건 말고 좀 비정치적인 사건을 같이 좀 이렇게 하자. 네. 비정치적인 사건 중에 국민적인 의혹의 어떤 대상이 됐던 그런 사건들을 좀 풀어주자. 네.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이 과거사위원회에 추가 제안한 사건들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생과 얽혀 있거나 또는 약자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이 많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25개 사건이요,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인 사건에 치우쳤다.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심정수 차장. 네. 문무일 검찰총장은 원래 취임 초기부터 민생 수사에 좀 방점을 찍어왔던 그런 인물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검찰 개혁위가 제안한 거는 검찰,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개혁위가 주장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적폐로 불리는 그런 사건들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습니다. 네. 이런 사건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년 6월이죠.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네. 그 과거 정권하고 연관돼 있는 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보수
보수 야당 후보들의 사건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런 정치적 논란에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.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위하는 검찰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를 검찰 문무일 총장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MB 비리 관련한 수사도 연말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한을 이례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네. 이 문무일 총장이 원래 연내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이번에 이 추가로 제안한 8가지 미제 사건들,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, 이거 역시 적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문무일 총장은 말씀하셨듯이 적폐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이미 밝혔습니다.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.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에 결연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청와대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문무일 총장 산하의 그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수사팀도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무일 총장의 이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여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반발 또는 밀리고 있는 상황인 예,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 신동아에서 이번 1월호에서 여권 고인사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. 일개 조직원 한 사람이 조직원이 문무일 총장을 얘기합니다. 국민 피로감이 쌓여 그만하자는 건 개인의 입장이고 개인이 피곤하면 안 하시면 되지 그 자리에 놓고 가면 할 사람 많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신동아에 지금 1월호에 실린 내용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취재한 내용이죠. 예. 피곤하면 안 하면 되지 그 자리 놓고 가면 할 사람 많다. 예. 자,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도상으로 보면 여권과 윤석열 검찰팀이 하나의 어떤 그 진영을 이뤄가지고 지금 적폐 수사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애드벌론을 띄우고 한쪽에서는 이제 열심히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건데 물론 이 명분이 있습니다. 그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지지도 높고요.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그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다. 또 다른 가치다.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여권 쪽에 반발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 내용은 신동아 1월호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.